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요, 교육 공산주의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공산주의지 무슨 교육 공산주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름 아닌 전교조의 폐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 폭력,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는데, 학폭이라 그러면 과거 저희가 학창 시절에 싸움을 한다거나 서로 뭐 학교에 그 일진되는 그 깡패 조직들이 학생들, 동급생들이나 하급생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걸 학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말로 싸움을 해도 이제 학폭이 되고 학교 폭력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과연 말입니다. 과거 저희가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육의 수월성이다 해서, 이 숫자는요 빼어날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월자는 뛰어넘을 월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1978년도부터인가 이 고교 평준화가 됐었죠. 그래서 시험 보던 고교 입시가 없어지고 소위 추첨제로 뺑뺑이들 돌린다 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학력 평균 저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특수목적고 해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 혹은 뭐 더 나아가서 과학고등학교, 또는 뭐 민족상한고등학교, 이런 특목고등학교들이 생겨나면서, 또 자율형 사립형 고등학교도 생겨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과거에 시험 볼 때만큼 아니라도 학생들을 애지중지 가리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말이죠, 들어갔던 게 우리 뭡니까? 전교조라는 조직이 있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 전교조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조선일보에 선우정이라고 하는 논설위원께서 칼럼도 쓰시고, 그분이 무슨 학폭 아빠, 조폭 삼촌, 뭐 개딸들의 민주당,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자, 제가 여기서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교육 공산주의라 그랬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저 시뻘건 빨갱이들의 이념과 사상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을 전염시켜왔던 게 바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줄여서 전교조라 그럽니다. 그런데 민족사관고등학교 정도 되면은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교에서 중학교 때 아마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겨우 합격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즉 과거로 같으면 경기고등학교,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만 잘해서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할아버지의 부유한 재산, 또 엄마의 극성스러움,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다. 우리가 비웃듯이 하는 그런 조서 어린 이야기들이 한때는 시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스테르의 회장님께서 건립한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든 최고급의 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영재 학생들을 선발해서 아주 탁월한 수월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학교였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학문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지만 집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을 키워오면서 보통 그러한 뭐 용인외고다, 대원외고다 하는 이런 명문고등학교, 또 민족사관학교 가려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비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라는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낙마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아들의 학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요,
학폭이라 그래서 무슨 정 변호사 아들이 싸움질을 했나? 뭐 애들을 두들겨 패고 다니면서 돈 뜯었나? 뭐 빵 시켜오면 빵 셔틀 시켰나? 이렇게 저는 오해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뭐냐? 자, 지금 전국 최고 수준 학생들이 모여서 그 민족사관학교를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민감한 10대 나이에 많은 이야기, 대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아버지가 검사를 해왔고 또 그런 그 탄탄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조선일보를 구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또 쓰시고 하는 그런 언어들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몰려서 뭐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 당시 현직 검사로서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을 갖다 싸고 돌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에는 정시로,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이 지금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죠. 정시로 갔다는 얘기는요, 제가 알기로도 요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가려면요, 정시에서 국영수는 3과목 합쳐서 한두 개 정도 틀려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입시할 때랑은 천양지차죠. 그야말로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수하게 공부를 잘하고 뛰어냈던 학생이 학창 시절에 민족사관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그 기숙사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들 주변에 있는 동아리나 주변에 있는 학우들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토론하는 중에 언쟁이 벌릴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무슨 제주도 출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가 과거부터 흑돼지로 유명하니까 뭐 제주도 돼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하고 뭐 해서 그게 학폭으로 또 확대가 되고 그게 더더욱 확산이 돼가지고 법정까지 가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모두에서 교육 공산주의라 그랬죠. 이 전교조의 입김이 이 민족사관학교까지 이게 뻗쳐 있는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우수한 그 지력과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현장에 전교조 내지는 전교조 성향의 교사가 잠입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왜 큰일 나냐고요? 이 배꼽같이 하얗고 이 순결한 그런 학생들한테요, 거짓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 거짓에 전염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대한민국은 말이야 불공평해. 어? 이게 말이지 매판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갖다 착취해 먹는 이거 정말 사회가 평등하지 못한 이런 나라야.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문학,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대학교 입학하면은 문사철 해가지고 각각의 그 서클들이 나와서 애들을 포섭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포섭이 안 됐던 게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어휘가 너무 북한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거부감이 나더라고, 저도. 그랬는데 이 지금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할아버지께서도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굉장히 집도 유복했던 환경에서 자라났던 학생 같은데 당연히 그 노조나 북한 괴뢰 집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런 학생을 이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제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좌파 내지는 민노총 내지는 전교조 또 좌파 언론들이 총궐기를 해가지고 이 학생 하나를 지금 살육하려고 좀 기세등등하게 학생을 갖다가 지금 말살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의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찾아봤더니 그 학생 건 안 나타나고 그 학생이 과거에 썼던 글 이런 걸 갖다 이제 그 뭡니까 뭐 그
인용해서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들만 지금 아주 페이스북에도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이 정말로 이 무지랭이처럼 이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이제 보니까 이제 대학교 한 4학년 정도 됐겠던데 그런 젊은이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날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작금에 국가가 정상화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고통을 겪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무지몽매하고 그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같은 또래들 집단에서 뭐 말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뭐 학교 폭력이 됐다 할지라도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전교조의 그 노선대로 그 학생을 그렇게 폄하하고 마치 큰 죽을 죄나 진 사람처럼 그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또 SNS상에서 그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되겠습니까? 뭐 저도 가정으로 돌아보면 저도 아버지고 한 가정의 또 남편이고 아빠고 그런데요. 그 자녀한테 대해서 그렇게 그 인간 이하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폭언과 그렇게 거는 폭력 아닙니까? 학창 시절에 학생들 간의 언쟁을 벌였던 것은 또 학교 폭력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지금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군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힐난하면서 그냥 온 SNS상에서 도배를 해가지고 그 젊은 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서울대학교를 정시로 간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아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도 죄가 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갑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교육받을 기회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교육받을 능력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작관 TV를 운영하면서 제 말씀드리죠. 자, 북한 괴뢰라고 하는 저질스럽고 추잡한 국제 테러 집단을 없애려면요, 저와 같은 이런 특수 공작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작관 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기회는 열려 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교육도요, 교육받을 기회는 평등합니다.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하지만 교육받을 능력도 또한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이 강남의 엄마들, 또 저쪽에 목동 엄마들, 또 분당의 엄마들, 이런 엄마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서울대학교 인원을 현재보다 한 30배 내지는 100배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서울대학교 못 보내서 환장들을 한 거야. 그러면 뒤집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엄마들 보면. 당신 공부 얼만큼 했어요?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본인이 서울대학이라도 나오면서 자기 자식을 서울대학교 보내겠다면 모르겠는데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어요. 졸부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선량하긴 하지만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시험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왜 누구나 다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갔다 오면은 그게 그렇게 무슨 뭐 큰 벼슬이 되고 그게 무슨 보증수표가 됩니까? 왜 국민들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밖에 못하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도요,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의장으로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시로 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시로 들어가는 건요. 근데 이것도요, 지금 수시로 보면은 엉뚱한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죠. 제가 수시의 폐해를 언제 봤냐면요, 조국 사태 났을 때 제가 아주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수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게. 응? 조국의 딸, 정경심의 딸이 조민이라는 애가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부터 고려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때도 거짓말로 들어갔죠. 또 고려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갈 때도 그랬죠. 또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도 그렇게 갔죠. 자, 그러면요, 엄마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팔자가 좋은 거라 그러면은 전부 다 공부 못해도 거짓말로 다 서울대학교 가고 카이스트 가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공평합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그 조국 규탄 집회를 할 때 서울대학교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졸업증명서 내지는 졸업장을 갖고 들어가야 그날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해서 가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해서 보고서 이게 과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모였던 그 아크로폴리스는 항상 사람이 차고 넘쳤었는데 거기에 3분의 1도 안 찬 거예요. 생각해봤죠. 왜 그럴까? 이 서울대학교 수시로 애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이게 조국이 정경심의 딸인 그 조민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 정말로 그 어떤 그 들판에 그저 뭡니까 하이에나들처럼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먹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들고 그 함부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조차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그 학교 내에서도 지금 전교조가 입김을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좀 더 냉정해지고 숙연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내가 직접 내 자식으로 안 태어나도요, 이게 전부 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옆에서 자양분을 주고 더 북돋아 줘야지, 그 자식 같은 놈을 이렇게 욕지거리 해대고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같은 애들 수준으로 떨어져요. 국민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재명이 같이 그 인간 이하의 그런 수준으로 살고 싶으시냐고요? 왜 그렇게 어떤 그 현상이 하나가 생기면 그냥 거기 확 쏠려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 전교조의 영향으로 지금 변질된 지금 40대 50대 이 층들도 참 이 개과천선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왜? 어려서 교육을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자라나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내 자녀다, 내 친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